안녕하세요. WMU 중독상담학 교수 김은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혹은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7시간 22분으로 성인 4시간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데요. 부모 중 59%는 10대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분신이 되어버린 요즘 스마트폰의 역할이 커지고 사용 시간이 늘면서 우리 사회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어딕션이라는 단어는 사로잡히다, 노예가 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빠져서 자신과 주위의 폐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은 알코올, 니코틴, 마약류와 같은 특정 물질에 중독되는 물질 중독과 도박, 게임, 쇼핑, 운동과 같은 특정 행위에 중독되는 행위 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은 행위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해서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독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중독은 갈망, 내성, 금단현상, 직업적, 사회적 장애를 동반하는데요. 스마트폰 중독과 더불어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과다 사용, 과의존, 남용, 문제적 사용인데요. 중독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중독에 빠질까요? 사실 모든 중독은 평화를 얻고 행복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에서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은 원치 않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행복감과 평온을 위협받게 되면 불안, 분노, 자책, 공포, 우울, 강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감정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이때 어떤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기분의 변화를 느끼고 쾌감,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위험한 이유는 손안의 작은 기기 안에 세상의 모든 중독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쇼핑, 게임, 음란물, 도박 등 모든 것을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까지도 스마트폰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중독에 빠질 수 있음은 물론 누구라도 각종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자제력이나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에 앞서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를 알아야 하듯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예절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등 사이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 시 스스로 책임감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주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혹은 사이버 폭력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우울이나 강박,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먼저 신체적 증상입니다. 거북목, 목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이명, 난청은 물론 비만, 영양실조, 성장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 문제도 심각한데요.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은 폭력성과 충동성을 높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려 학업 성과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노모포비아는 중독의 금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중독자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ADHD와 같은 다른 질환과 공존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일상생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인 기피증과 공감 능력도 저하되는데요. 옆에 있으면서도 문자로 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스마트폰과 결혼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행이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스마트폰.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폰 중독과 부작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떠나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요즘 세상에서는 많이 어려운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유익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닌 스마트한 주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의 앞자를 따서 5가지 스마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S는 스탑입니다. 특정 장소나 상황, 시간을 정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침대와 책상, 식탁, 물론 식당을 포함해서 사용을 금지하고 보행 중이나 누워서 사용하지 않기, 일주일에 하루는 폰프리데이로 지정하기. 이처럼 규칙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지킨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M은 메모입니다. 종이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인데요.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만든 건 3,400권의 메모노트라고 합니다. 하루 계획도 좋고 일기도 좋고 의미 없는 낙서도 좋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를 통해 기억력도, 창의력도, 집중력도 쑥쑥 길러질 것입니다. A는 appreciate, 감사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감사일지를 써보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얻는 행복은 게임을 통해 얻는 쾌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R, rest입니다. 잘 쉬는 것인데요. 단지 일을 하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를 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쉼이란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온전히 나를 느끼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쉼의 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과 긴장 속에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트레이닝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시키고 독서를 통해 자기 개발에 힘쓴다면 스마트폰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단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친구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심하고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며칠이 지나니 점점 주위에 사람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손끝에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가지 스마트한 방법 꼭 기억하시고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닌 스마트한 주도자로 멋지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